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7번째 시간입니다. 머리에 맛있는 또 뇌에 영향이 되는 식사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마츠 요시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음식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그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IG 노벨상이라 그러는데 30년 동안 그 자신이 먹은 음식을 모두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뒀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혈액을 채취해서 오늘 이제 먹었던 음식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혈액을 채취해서 어떤 식품이 두뇌를 활발하게 하는지 찾아냈죠. 그 연구 결과에 이제 따르면 고기보다는 콩, 생선, 채소가 두뇌에 좋다고 했고요. 또 이제 음식이 컨디션과 관계된다는 것을 음식의 사진을 이제 찍으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닥터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요새 다 이제 휴대폰 내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그거 내가 30년 전에 했던 게 이제 유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의 이제 효과가 음식을 먹자 말자 막 이렇게 좋아지는지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3일 후에 이제 그 영향이 오더라.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3일 정도 되니까 먹은 음식이 이제 영향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의아해할 거, 나 음식 먹으면 금방 몸이 좋아지는데, 물론 영향이 있죠. 그 에너지를 얻으니까요. 이제 그건 바로 나타나는데, 머리를 좋게 하는데 그 영향은 내가 먹은 음식이 3일 정도 있으면 이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3일 전에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의 음식이 뇌의 질을 결정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머리라는 것은 일종의 창의성의 그릇이라고 보는 거예요.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뇌 그 자체의 재질을 단련해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개량해서 머리의 질 그 자체의 수준을 향상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뇌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까? 그 키포인트가 음식이나 음료, 운동, 수면이라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하는 것도 머리에 좋은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영양이 되는 식사를 그 섭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도 다 그렇게 해야 되고 앞에서 이제 우리 그 브레인 드링크 얘기했잖아요. 그 음료수도 이제 마찬가지다. 전부 다 머리에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 좋지 않은 운동을 하거나 너무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뛰는 거 이제 이런 것도 막 그 뇌를 이분 이제 책에 보면 그렇게 하면 이제 뇌의 머리에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그 발명한 것 중에 이제 그 슈즈 그 운동화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그거를 신고 뛰면 아무리 뛰어도 이제 그 뇌세포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좋다고 이제 이래서 막 그 한번 이렇게 뛰면 막 몇 미터씩 올라가는 그런 신발도 있어요. 막 그런 것도 이제 발명하셨고 아주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 먹는 것도 이제 하여튼 다 두뇌하고 이제 이 관련이 있다. 그 음식이 뇌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죠. 자, 머리에 좋은 음식은 몸의 건강도 촉진하고 머리도 좋게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머리에 좋은 음식을 먹고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 가면 인간은 이론적으로 144세까지 살 수 있대요. 이분은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20년 전부터 이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쓴 게 10년도 넘었죠. 그러니까 거의 나이가 지금 92세 됐으니까 40살 저기 좀 넘어서 하여튼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고요. 다양한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머리를 좋게 하는 32가지 종류의 영양소를 이미 이제 발견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55가지 종류를 다 이제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55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혀나 위가 아니라 머리로 먹는 요리. 닥터 나카마츠의 머리에 맛있는 요리. 자, 이것이 정말로 머리를, 두뇌를 좋게 하는 그런 식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음식이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여러분 머리에 나쁘겠어요? 스테이크는 뇌의 강적이다. 이거 들으니까 나 스테이크 좋아하는데 이게 뭐야? 이제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나카마츠 요시로 박사가 뇌와 음식에 관련돼서 주목한 것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42살 이제 이때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이미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이제 미식가였고요. 온 세상의 좋은 맛과 진미를 하여튼 뭐 닥치는 대로 이제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42살이 이제 됐을 때 아무래도 머리가 이제 개운한 날과 개운치 않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음식을 먹은 날은 되게 이제 하여튼 머리가 좋고 어떤 날은 또 아니고 그런 느낌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하루에 먹은 것을 모두 이제 사진으로 기록해서 매일 머리가 선명한 상태와 이제 이 관계를 음식 사진과 이렇게 분류하면서 다 이제 봤는데 그 결과 명확하게 음식이 머리의 그 선명한 상태를 좌우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한 50년 전에 이제 막 그 우리는 아이폰도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기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일일이 큰 카메라 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음식점에서 메뉴 훔치러 온 사람인지 알고 나가라고 막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데이트를 통해서 머리에 나쁜 음식을 많이 이제 밝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빴던 것이 스테이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럼 왜 스테이크가 이제 강적일까요? 스테이크를 먹은 후에 아무래도 머리가 선명하지 못하고 이제 둔해지는 걸 느꼈고요. 일에도 집중할 수 없고 창의성도 솟아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평소에 이렇게 반짝임, 이거는 뭐 영감을 받는 거 어디론지 다 사라져 버렸고, 판단력이나 계산력 등은 뭐 겉에서 봐도 분명하게 이제 약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먹고 나서는 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마음껏 먹은 날 오후가 되면 목이 무겁고 이제 이 어깨가 뻐근하고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먹은 날은 하여튼 그날 벌써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녁이 되면 뇌의 피로가 이제 실감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3일 정도 되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스테이크는 막 그날 그냥 이렇게 나타나더라. 우리도 음식 먹으면 거의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3일 후에 이제 그 영양면에서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음식을 먹으면 바로 이렇게 이제 나는 거죠. 목이 무겁고 뻣뻣하고 저녁이 되면은 하여튼 피로하고 이제 그런 게 온다는 거죠. 저도 음식 먹으면 이제 그날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오랫동안 뇌에 이제 영향이 그 미치는 거는 뭐 3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스테이크 많이 먹은 날은 이제 뭐 그날 바로 이제 안다 이런 거죠. 뇌에 영향이 되는 머리에 좋은 55가지 종류 성분을 발견했는데 그 55가지 종류가 들어간 머리에 맛있는 이라는 음식을 발명해서 완성해서 1988년 뉴욕에 있는 세계 발명 컨센트에서 그랑프리를 이제 수상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머리를 좋게 하는 13품목이 들어간 브레인 드링크, 또 뇌를 활성화하여 또 시신경도 단련한다는 눈에 맛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명해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리에 좋고 수명이 늘어나는 55가지 종류는 재료는 어떤 것일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이걸 다 안 보여드리고 그냥 생각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반 정도 맞출까요? 뭐 대부분 잘 못 맞출 것 같아요. 여러분 보리배야, 현미배야. 그러니까 보리가 머리에 좋고 현미가 머리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랑어, 정어리, 정갱리, 흰깨, 들깨, 구운 김, 특히 여러분 이제 검은 깨가 머리에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또 푸른 김, 차조기, 매실, 매실이 머리에 좋대요. 소금, 된장, 간장,
표고버섯, 수수, 밤, 피, 색비름, 우리 비듬나물 있죠. 키누아, 뭐 이제 키누아는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호밀, 율무, 탈지방류, 대두, 뭐 콩들은 이제 거의 다 머리 좋다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 검은콩, 누에콩, 보리, 맥주 효모, 또 꿀, 설탕은 머리에 안 좋은데 꿀은 머리가 좋아요. 계란 노른자위, 또 상고칼슘, 알로에, 여러분 알로에가 그렇게 머리에 좋다는 거예요. 양파, 당근, 피망, 샐러리, 양배추,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가리비, 톳, 다시마. 자, 다시마 뿌리, 미역, 메카부. 요 메카부도 이제 일본적인 것 같은데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대요. 삼원당, 그다음에 한천, 미림, 포도, 푸른 이거는 이제 우리 대추 그 야자 열매 있잖아. 대추 열대 지방에 이제 그런 그 열매 있죠. 이제 이런 종류인데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를 네 번째 인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 머리를 나쁜 아이를 만들면 뭐 정말 별로 그 부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일식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일본 된장과 외간장, 낫또가 있잖아요. 이것이 머리를 매우 나쁘게 하는 거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콩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나 레스틴, 또 비타민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머리를 좋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음식인데 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된장과 간장, 낫또는 머리에 강적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콩을 발효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이 발효 과정에서 머리에 나쁜 물질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염분을 다량으로 섭취하는 거. 소금은 적당량을 이제 주면 좋은데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도 머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너무 짠 음식을 먹으면 머리에 좋지 않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 일식은 머리에 좋은 요소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머리에 좋은 음식 이런 걸 많이 먹으니까 부작용이 이제 별로 없는데 그런데 낫또 뭐 이런 건 안 좋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금세 머리를 나쁘게 해버리는 이제 것이 이 구미나 중국, 멕시코 남방 요리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크푸드 이건 뭐 하여튼 기름에 이제 이렇게 잠근 그런 음식이잖아요. 이런 건 뇌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뇌에 강적인 스테이크를 필두로 해서 유제품이나 샐러드 또 이런 것들이 그 뇌의 질 그 자체를 열악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 머리를 좋은 아이로 이제 기르려 그러면 이 스테이크 많이 먹이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집에서 구워 먹는 스테이크는 또 다르겠죠. 근데 그 스테이크 집에서 하는 이제 스테이크들이 뭐 좋지 않은 저 고기에다가 막 이제 그런 얘기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같은 야채라도 선택한 재료를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제 일식과 같이 삶아서 먹는다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양상추 먹는 것보다는 시래기를 삶아서 먹는 거 이게 훨씬 더 머리에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머리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효과가 있다. 삶아서 먹는 그런 야채들 말이에요. 그런 이제 미국식 샐러드는 이제 이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좋지 않은 그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푸승귀의 잎 종류가 이제 주류인 것도 그 양식에서 이제 그것도 한 가지 이유다고 그러면서 흙 위에서 짧은 시간에 자란 푸승귀 잎 종류는 머리를 좋게 하는 물질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자, 거기다가 또 날것으로 이제 그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양에도 그 생야채를 그냥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여기에 곁들여지는 드레싱, 이게 뭐 드레싱이 하여튼 머리에 나쁜 기름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샐러드의 드레싱 이런 게 이제 크게 좋지 않다고 그러는 거죠. 자, 프랑스 요리와 중국 요리도 이제 이 머리에 강적인데 프랑스 요리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발단이 잘못됐대요. 왜냐하면 맛없는 것을 소스를 이제 이렇게 쳐서 소스로 속여서 맛있게 먹으려는 그 사고 방식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는커녕 몸에도 나쁜 영향을 이제 뭐 미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머리에 좋은 음식이 몸에도 좋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몸에 좋다고 머리에 좋은 건 아니에요. 두뇌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재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중국 요리에서는 뭐든지 기름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몸이 산성으로 치우쳐서 금세 뇌의 기능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들 식사의 변화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뚜렷한 것이 턱의 발달 저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 양상지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면 많이 안 씹어도 되잖아요. 근데 시래기를 씹는 것을 많이 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빨로 많은 것을 씹을 경우에는 훨씬 더 뇌 발달이 잘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10분도에 쌀로 밥을 하는 거하고 현미로 밥을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곡밥 이런 것이 머리에 더 좋다고 그러는 거죠. 자, 급속히 구미형이 되어버린 식사. 햄버거, 카레라이스, 스파게티,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공통적인 특징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제대로 이제 씹어서 이렇게 씹을 게 많은 것보다는 머리가 나쁘다는 거죠. 자, 근육은 이 씹는 식사가 극단적으로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턱의 근육이 덜 발달된다는 거죠. 이것이 뇌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단한 것을 잘 씹어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좋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발달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씹는다는 행위가 뇌에 전해져서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뇌세포의 기능을 좋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씹을 기회가 줄어든 현대인의 아이들은 턱의 근육이 발달이 제대로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뇌도 미흡 발달이 된 채로 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를 머리가 나쁜 이 4번째 인류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그럼 이제 이 4번째 인류가 어떤 거냐면 머리 나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선 어머니가 가정의 식사를 살펴봐서 머리가 좋아지는 요리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는 기꺼이 머리가 나빠지는 음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뇌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몸을 약알칼리성의 그 상태로 이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고기입니다. 고기는 이제 산성이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이 인간의 몸을 산성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뇌의 질을 향상시키기는커녕 몸 그 자체도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기다가 햄버거는 스테이크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친대. 왜냐면 이제 고기가 막 이상한 고기들 막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그 햄버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너무 나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기 중에서도 우리 불포화 지방산 있잖아. 그런 것은 머리를 좋게 하는데 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리를 나쁘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운동량이 적어서 턱 근육이 발달하지 않고 또 뇌의 이 자극도 이제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 햄버거 보세요. 머리에 나쁜 양파를 이제 슬라이스해서 끼워 넣어서 치즈까지 이제 다 넣어서 이제 그렇게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카레라이스도 이 소스의 이제 원재료로서 고기의 추출액이 이제 사용되는 일이 많아서 소스의 원재료로서 고기의 추출액이 사용되는 일이 많아서 야채 카레라이스를 먹는다고 이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어쨌든 카레라이스 그 자체가 이제 씹는 게 이제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머리에 좋지 않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스파이스가 이제 뇌에 자극을 줘서 이것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제 산성으로 바꾸니까 너무 이제 그 스파이시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머리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정제된 소맥분인데 그 소맥분으로 만든 스파게티, 이제 파스타, 마카로니, 스파게티 있죠. 이런 것들은 하여튼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이 폭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스파게티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핵 폭발 등이 없어도
대량의 농약이 혼입된 그런 유형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맥부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조리할 때 많은 기름을 사용하는데 기름도 조리할 때 산소를 이제 취해서 몸을 산성고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라탕 이런 거 있죠. 그라탕 우리 동그랑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 내열성의 그 접시에 이 양념한 식품을 담고 치즈, 빵가루 따위를 이제 뿌려서 같이 이제 눕도록 구운 그 요리를 이제 그라탕이라 하는데 이 그라탕 이런 것도 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모두 부드럽고 그다지 쉽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뇌에 나쁘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머리에 그 나쁜 음식을 이렇게 보시니까 오늘부터 이제 스테이크 먹지 말아야 되겠다. 또 막 진짜 가장 나쁜 것은요 스낵 종류예요. 그 머리에 이제 그 나쁜 것은 이 청량음료, 그 다음에 이제 과자류, 스낵 종류, 너무 이제 스파이시한 거, 이제 이 정크푸드 뭐 이런 거, 통조림도 무조건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이제 이 신선한 그 프레시한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55가지를 알아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톳도 정말 너무나도 머리에 좋고 다시마도 좋고요. 주로 이제 좋은 것들이 생선 아까 다 보셨죠. 뭐 연어도 머리에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이 재료를 그 음식 재료를 이렇게 마련할 때 그런 것들이 55가지 들어있는 것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영양적인 면이나 또 머리도 좋아하는 음식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뒤에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